안녕하세요. 제1호 상무가 풀어주는 미국 시장 이야기 채플미 오늘 12월 7일 수요일 순서입니다. 최근 미국 시장 보면 계속 좀 빅테크들이 계속 좀 약하고요. 예. 네, 그리고 구경제 주식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고 우리가 시장을 바라볼 때 전체적으로 제가 예전에 시장 관련된 강의들 이제 여러 가지로 시장의 분류에 대해서 한번 한 적이 있었죠. 강세장, 약세장. 그것도 이제 약세장에도 이제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가장 세게 오는 약세장이 바로 이 구조적 약세장이에요. 이 구조적 약세장 같은 경우가 2008년 같은 경우고요. 그리고 닷컴 버블 같은 거. 구조적으로 이 엄청난 거품이 해결되지 않으면 끝나지 않는 약세장.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구조적 약세장에서는 보통 시장이 이제 50% 이상 빠지거든요. 반면에 이제 경기 순환형 약세장이잖아요. 그 경기가 이제 경기 사이클에 따라서 뭐 침체가고 하면 실제로는 보면 많이 빠져봐야 30% 정도예요. 많이 빠져봐야.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S&P 500이 마이너스 한 27.5%까지 고점 대비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경기가 침체되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다 반영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경기 순환형 약세장이고 또 하나가 이제 이벤트 드리븐 약세장. 그게 이제 코로나 때 있었던 이벤트에 의한 그리고 뭐 9.12 테러가 터졌다든지 이런 것들이 보면 다 이벤트에 의한 1987년 블랙 만데이도 좀 마찬가지였고 그런 식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약세장은 마이너스 20%가 넘어가면 우리가 약세장으로 분류하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게 50% 넘어가는 장인지 아닌지 그런 게 중요한데 50%가 넘어가는 약세장에서는 일단은 뭐 성장주, 가치주 할 거 없이 다 빠져버려요. 근데 최근에 보면 미국 시장도 보면 다우지수는 거의 뭐 고점 대비 마이너스 한 6%, 7%까지 최근에 또 반등이 들어오고 그런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이 경기 순환적 약세장 속에서 좀 고금리에 고통을 받는 업종은 좀 안 좋을 거고 반면에 아니 괜찮아 뭐 내년 아직까지 지금 보면 리오프닝에 대한 소비도 이어질 것 같아 그러면 이게 섹터가 이제 디커플링 되면서 좀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그 좀 헷갈리긴 해요. 최근에 다우의 강세가 더 큰 침체를 예상을 하고 이게 방어적으로 지금 다우로 도망을 가는 건지 이게 미국은 다우지수하고 그 S&P 500하고 나스닥 지수하고 종목을 다 공유를 해요. 네, 겹치는 게 꽤 있더라고요. 겹치는 게 꽤 있고 그리고 그 그러니까 구성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각 종목별로 비중이잖아요. 비중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나스닥하고 S&P 500은 시가총액 가중 방식이에요. 그래서 시가총액이 큰 애들이 많이 오르면은 전체 비중에 전체 그 지수에 영향을 주고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가격 가중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높으면 그 주가가 높은 주식이 많이 오르면은 전체 지수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요? 아시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우리 증권 관련 시험 볼 때 항상 나옵니다. 시가총액 방식이냐, 가격 가중 방식이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잠깐 전무님한테 문제를 또 내면 지금 다우지수에서 가장 가격이 높은 주식이 영향을 많이 미칠 거잖아요. 그 1위가 어딜 것 같으세요? 그냥 생각해보면 애플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부러 틀리시는 것 같은데. 유나이티드 헬스입니다. 헬스케어. 유나이티드 헬스가 사실은 S&P 500에서 1.4%밖에 안 차지하거든요. 그런데 다우지수에서는 10%가 넘습니다. 비중이. 그래서 유나이티드 헬스 같은 경우 올해 헬스케어 강세를 이끈 주역인데 거기에서 이제 단단히 버티고 있다 보니까 다우지수 전체 상대적 강세에 영향을 줬습니다. 그 뭐 다우지수에서는 거의 삼성전자 같은 주식이네요. 그렇습니다. 비중이 10%나 차지하면.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
S&P 500에서는 부동의 시가총액 1위 회사잖아요. 네. 그래서 비중이 가장 높아서 그 S&P 500이나 나스닥 지수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네. 실제로 다우지수에서는 주가 가중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18번째에 속해 있습니다. 아, 18번째. 예, 18번째고요. 비중도 2.8%에 불과합니다. 예. S&P 500에서는 6, 7% 정도 차지하는데 다우지수에서는 상대적으로 존재감이 미미합니다. 야, 그 애플이 지금 보니까 가격이 143불인데 예. 유나이티드 헬스케어가 가격이 539불이네요. 예, 539불입니다. 그래서 나래비를 해놓으면 이제 네.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 제일 첫 번째 비중을 차지하는데 10.6%를 차지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골드만삭스입니다. 아, 그 다음에 골드만삭스. 예, 골드만삭스 그 S&P 500에서는 JP 모건이 가장 높은 시총을 차지하는데 네. 금융주 중에서 여기에서는 뭐 금융주 이런 거 할 거 없이 가격이 높으면은 비중이 높기 때문에 골드만삭스가 2위를 차지하는데 이게 362불이고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홈디포, 네 번째 암젠, 맥도날드,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그 S&P 500에서 시총 2위 기업이잖아요. 예. 여기에서 시총 그 비중상으로 다우지수 중에서 6위를 차지하는데 주가가 245불이라서 그렇습니다. 아까 애플이 143불인 예. 거에 비해서 훨씬 높은 주가 수준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그 다우지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종목들이 올라가면 다우지수가 상당히 좀 단단해지고 내려오면 이제 상대적으로 약세가 되는데, 올해 보시면은 빨간색 그 음영으로 쳐놓은 그 글씨 보시면은 네. 유나이티드 헬스나 암젠이나 네. 캐터필라나 그리고 트래블러스 컴퍼니, 쉐브론, 그리고 IBM 이런 정도가 지금 상승을 했는데 10%에서 뭐 46% 이 정도로 강한 상승을 보였는데, 대체로 그 종목들이 그 다우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꽤 높습니다. 그렇네요. 예. 그래서 하락 종목이 다우존스 지수에도 있어요. 다우지수에도 있는데 세일즈포스 같은 경우 47.6% 하락을 했고요. 많이 빠졌네요. 예. 인텔이 44.5%, 그리고 월트 디즈니가 40.5%, 예. 나이키 35%, 그리고 3M이 30%, 그리고 버라이즌이 상당히 안정적인 통신주라고 알려져 있는데 29%나 빠졌습니다. 이 브라이존이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들어가 있는 종목 아닙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없어요. 그거는 예. 다른 통신주 뭐죠? 바이오컴. 브로드컴. 브로드컴. 예, 브로드컴이 들어있고. 브로드컴이 들어있죠. 예. 버라이즌. 근데 상대적으로 이 뭐 주가가 빠진 것도 있지만 이 종목들이 다우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는 좀 미미한 상태입니다. 대체로 이제 아래쪽에 포진돼 있죠. 홈디포 정도만 빼놓고요. 홈디포는 6.2%의 비중을 차지하는데 올해 23.4%가 빠졌습니다. 그래도 뭐 테슬라나 뭐 이런 그 S&P 500 중에서 중요한 종목을 차지하는 거에 비해서는 예. 좀 덜 빠졌고요. 예. 그래서 상승 종목, 하락 종목 이렇게 보시면은 대충 이제 감이 잡힐 수 있는데, 에너지나 헬스케어나 그리고 트래블이나 그리고 뭐 IBM, 캐터필라, 뭐 산업재 쪽에서 이제 캐터필라가 유명하잖아요. 예. 그런 종목들이 대체로 다우지수 중에서도 선박을 한 종목이고요. 하락 종목은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좀 다양하게 IT나 뭐 월트 디즈니는 좀 특수한 그 이슈가 있었고요. 나이키, 뭐 3M 이런 정도가 좀 하락폭이 컸습니다. 예. 그럼 이 표를 보니까 그냥 눈에 확 들어오네요. 예. 왜 최근에 다우지수가 강했었는지. 예. 뭐 일단 이 빨간색으로 글씨가 표시되어 있는 기업들이 전부 올해 들어와서 예. 플러스를 냈던 기업이고, 예. 지금 S&P 500이 연초 대비해서 한 18% 정도 빠져 있으니까 예. 그렇죠. 네, 그런 거에 비해서 유나이티드 헬스그룹도 7.4%, 예. 특히 암젠 같은 경우가 25.7%, 예. 캐터필라도 10%, 트래블러스 20%,
거기에다가 쉐보론 같은 예. 회사는 46%. 조금 아쉬운 게 엑슨모빌이 올 총괄인가 작년에 예. 다우 30에서 탈락됐잖아요. 예. 예, 만약에 이제 엑슨모빌까지 있었으면 다우 지수가 훨씬 더 탄탄한 모습을 보였지 않았을까 예.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일단 상위 종목도 쭉 이렇게 보니까 뭐 많이 빠진 게 이제 홈디포 23%, 마이크로소프트가 27%, 예. 네, 애플이 19% 정도. 근데 이제 세일즈포스가 마이너스 47%. 예. 네, 요렇게만 보이고 나머지들은 상당히 탄탄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요렇게 봐지네요. 예. 그리고 뭐 주가가 뭐 빠졌어도 그렇지만 하위에 있는 종목들의 등락폭이 뭐 나스닥 같은 경우는 50% 넘는 것들도 상당히 꽤 있잖아요. 예. 다우에는 그런 종목들은 별로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렇네요. 예. 예. 그리고 이게 가격 가중 방식이라고 보면 예. 그러면 가격이 떨어지면 뭐 100불짜리가 50불 됐다. 예. 그러면 지수에 미치는 영향도 그만큼 또 낮아질 거고 예. 그죠? 100불짜리가 200불 된 회사는 오히려 다우에서 영향을 미치는 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또 비중이 더 늘어날 거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최근에 더더욱 이제 강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면도 있겠네요, 보니까. 예. 그래서 빅테크가 S&P 500에서 차지하는 비중 뭐 한 대여섯 종목으로 뭐 본다면 한 거의 20% 정도잖아요. 네. 근데 다우에서 이제 한 20% 정도의 비중을 산정을 해보면은 유나이티드 헬스하고 골드만삭스, 홈디포, 뭐 암젠 뭐 요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때 뭐 S&P 500에서 빅테크가 차지하는 비중이 27, 28 예, 뭐 맞습니다. 그렇게 가서 너무 이거 과도한 쏠림 예. 현상 아니냐. 뭐 이런 얘기 있었고 그런 과도한 쏠림 현상이 있었던 게 또 닷컴 버블 때도 비슷한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았고 실제로 최근에 예. 빅테크 주식들이 많이 빠지면서 좀 그런 쏠림 현상이 약간 좀 해소되는 예. 그런 모습도 보이는데 지금 그러면 다우가 과거처럼 이렇게 닷컴 버블 때도 보면 다우가 지수가 약간의 이제 피난처이기도 했어요. 예, 예. 피난처였는데 그 피난처였을 수가 있었던 이유가 닷컴 당시 버블 당시에 나스닥이 이제 PR이 170배였거든요. 예. 그런 반면에 그때 이제 워런 버핏이 조롱을 당할 정도로 너는 뭐 아직까지도 코카콜라나 들고 있냐. 예. 예, 그 닷컴 주식 혁신적인 걸 사야지 이렇게 조롱당하다가 결국 나중에 이제 2001년, 2년 처음에는 같이 빠졌어요. 2000년 하반기에는 그 금리도 높고 해서 같이 빠졌다가 2001년, 2년도에 이제 다우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지금 그때랑 지금이랑 예. 밸류에이션이 어떻게 됩니까, 다우가? 예, 그래서 밸류에이션 지수, 다우 지수의 PER 추이를 가져왔는데요. 블룸버그에서 가져왔고요. 네. 지금 현재 17배입니다. 그래요? 예. S&P 500하고 비슷하네요. 예, S&P 500 비슷하고요. 근데 2000년부터 계속 그 시계열을 그려보면은 2000년 초반 그 나스닥이 막 닷컴 버블로 굉장히 엄청났을 때 그때에도 다우 지수의 PER은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21.8배. 2000년 1월 당시에요. 그때 이제 그게 이제 최근 20년간 가장 높은 밸류에이션이었습니다. 21.8배 정도가. 예. 그러니까 굉장히 그 당시에 착한 밸류에이션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20년간 굳이 이제 평균을 내보자면은 15.5배로 계산이 되더라고요. 평균이 15.5배. 예. 예. S&P 500 같은 경우는 한 17.5배 뭐 그렇게 초중반 정도 됐었는데 그거보다는 좀 더 낮은 밸류에이션에 거래가 됐었고요. 최저가 한 10.3배. 이때가 이제 2011년 9월 미국 신용등급 강등 때로 기억하는데 예. 그때죠 그게. 맞습니다. 예, 2011년 8월 달에 다우 예.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예. 빠졌고 요때가 10.3배였었는데 예. 이때는 아마 2009년도에 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를 했기 때문에 예. 이익도 좋으면서 주가가 빠져서 아마 10.3배가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최근에 작년
2020년 8월에 21.1배까지 갔었고요. 네. 최근에 이제 좀 빠졌다가 15배 밑으로 내려왔다가 지금은 한 17배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예. 20년 8월이면 그때 당시에 이제 코로나 직후에 가장 경제적 타격을 미치고 이때 당시에 S&P 500 전체 기업들의 EPS가 큰 폭으로 하향 조정됐었잖아요. 예. 그래서 주가도 많이 빠졌지만 EPS 하향 조정이 확 이루어지면서 PER이 좀 올라갔고 거기에다가 2020년 4월, 5월, 6월, 7월, 8월까지 주가가 이제 다시 쭉 올라오다 보니까 맞습니다. 네, 이익은 하향 조정됐는데 이제 주가가 올라오면서 21배까지 올라갔었네요. 근데 이제 닷컴 버블 최꼭지였던 2000년 1월 달에 다우가 21.8배였다라는 게 제가 좀 몰랐던 부분인데 그때 당시에 S&P 500이 뭐 45배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스닥은 170배. 근데 이제 S&P 나스닥하고 또 다우랑 합쳐져 있는 게 또 S&P 500이니까. 그렇죠. 그런 거 보면 당시에도 다우가 확실히 좀 성장주가 날아갈 때 좀 소외되면서 밸류에이션이 이제 좀 착한 밸류에이션이었던 거네요. 근데 요때 2001년 2년도에 실제로 보니까 기업들 어닝이 S&P 500 기준으로 57달러에서 한 23달러까지 빠지거든요. EPS가. 그러면서 다우지수도 보니까 PER이 21배에서 한 14배까지 2002년도에 주가 조정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게 주가 조정에다가 EPS 하향 조정도 이루어졌으면 여러 가지로 EPS 하향 조정이 이루어지면 PER이 더 올라가야 되는데 일단 주가만 이래 확 빠졌던 거, PER이 확 떨어진 거 보니까 주가도 많이 빠졌었네요. 보니까 좀 많이 같이 빠졌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그 이후로 보면 아시아 랠리에 전 세계적으로 인프라 사이클이었는데 2004, 5, 6, 7, 8년도까지는 PER이 계속 하향 조정됐었네요. 그죠? 그게 11년 초까지 워낙 이제 아시아 쪽이 강해서 그랬었던 건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아마 이때 그 다우 지수에 편입되는 종목도 편출입이 좀 일어나는 편이거든요. 그때 이제 어떤 종목이 있었는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구성 종목 자체가 지금하고는 좀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때 또 G도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G는 이제는 S&P 500에도 탈락됐나요? 그거 잘 모르겠네요. S&P 500에는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그래도 시총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S&P 500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우 지수에서 탈락 그때는 있었는데 다우 지수에서는 얼마 전에 이제 탈락을 또 했기 때문에 한 3, 4년 전인가 G 같은 기업이 이제 보면 이제 약간 몰려가는 회사다 보니까 이 다우 지수의 PER에 아무래도 뭐 PER은 성장성을 반영하니까 그죠? 그런 게 영향을 받지 않았나 싶고 아무튼 이번에 그 재작년 고점이 21배였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15배가 살짝 깨졌었어요. 15배 그때. 살짝 깨졌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대충 이제 15배를 기준으로 해서 평균이 한 15.5배니까 S&P 500도 그렇고 다우지수도 그렇고 대충 한 15배 초중반 요 정도에서는 그 정도가 이제 무너지면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조적 약세장이 아닌 한 그 회복 속도는 빠르다라고 이렇게 경험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닷컴 버블이나 그 2008년 금융위기 이런 때 보면은 실제로 그 이전에 주가 고점 수준을 회복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더라고요. 한번 그렇게 망가지면은 그렇죠. 그 우리나라 보면은 지금 코스닥 보면은 아직 그 전고점을 회복 못했잖아요. 못했죠. 그러고 보면 이제 미국 시장은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전고점 회복했고
그렇게 오면은 이제 미국 시장의 어떤 다이내믹 이런 네. 것들은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에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일본의 1990년 예. 그 고점 니케이 225 38,000도 지금 회복을 못했어요. 예. 그러니까 좀 말도 안 되는 그 거품이 끼면 예. 그거 회복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예. 2000년 초에 우리나라 코스닥 기업에 있었던 그때 정말 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냥 닷컴 R6작들 닷컴 이름만 붙으면 그 말도 안 되는 거품이 뭐냐라고 하면요. 그때 제가 99년 11월 달에 신한투신에 입사했을 때 예. 그때 이제 닷컴이 뭐 한창일 때다 보니까 저희 팀장님이 하신 말씀이 야, 포스코 가져갈래? LG정보통신. 그때 이제 LG정보통신에서 이제 막 피처폰 막 만들고 있었는데, LG정보통신 가져갈래? 왜냐하면 LG정보통신이 포스코 시총을 넘었었고요. 그리고 새로운 기술이 한화, 고로, 또 하나 뭐 효성, 전체 시가총액 합친 것보다 더 높았고, 그런 게 이제 거품이거든요. 그런 게. 그런 거의 거품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무튼 저는 뭐, 가상화폐가 좀 이해가 안 돼서 그쪽은 좀 조심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고 주식시장은 지금 밸류에이션 체크해 주셨듯이 S&P 500 17배 그리고 다우도 17배 굉장히 좀 이제 착한 가격 그리고 이번에 이 차트에서 봤듯이 평균치 15배를 딱 깨니까 바로 올라와 버리네요. 그렇습니다. 그 평균치 밑에서는 스마트머니들이 또 바겐 헌팅하러 들어오는 그런 모멘텀을 만들어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다우지수의 최근의 강세 이유에 대한 이런 수학적인 부분 또 얘기해 주셔가지고 이해가 이제 확실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오늘 채플미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최일호 상무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